식당 창업자 3명 중 2명이 5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한 경제지의 보도에 담긴 이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작년에만 100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희망퇴직금이라는 두둑한 봉투를 받아들고 제2의 인생을 꿈꿨던 58세 김성호 씨. 그는 왜 번화가 치킨집의 주인이 된지 2년도 채 안 되어 가게 보증금마저 잃고 씁쓸하게 돌아서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은퇴를 앞둔 우리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너무나 현실적인 경고입니다. 김성호 씨는 30년간 청춘을 바친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권고받았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퇴직금과 IRP 계좌를 합친 1억 5천만 원. 그는 이 돈을 인생의 마지막 보너스, 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도 다 키워 결혼시켰겠다. 이제는 누구이 눈치도 보지 않고 내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오랜 꿈을 실현할 때라고 믿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만류했지만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성공 사례와 월 순수익 5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하다 는 달콤한 말에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창업의 현실은 시작부터 계산과 달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아는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의 평균 창업 비용은 약 1억 원에 육박합니다. 김성호 씨 역시 가맹비로 1,000만 원, 20평 남짓한 가게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4,500만 원, 고가의 튀김기와 주방 설비에 1,50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초기 물품비와 상가 보증금까지 더하고 나니 퇴직금 1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이 넘는 돈이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남은 돈은 당장의 운영 자금으로 쓰기에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업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가게 문을 연 뒤에 찾아왔습니다. 한 온라인 매체의 심층 분석에 따르면 월 매출 1,000만 원을 올려도 본사 로열티와 물류비, 배달앱 수수료, 임대료, 인건비 등을 제하고 나면 점주 손에 100만 원이 채 남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김성호 씨의 가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루 12시간씩 기름 앞에 서서 일하며 월 매출 2천만 원을 겨우 넘겨도 재료비로 35%, 아르바이트생 인건비로 25%, 임대료 15%, 그리고 최근 9.8%까지 인상된 배달앱 수수료로 10% 이상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매달 말 매출 장부를 넘길 때마다 그의 한숨은 깊어졌습니다. 그의 통장에는 부부가 쏟아부은 노동의 대가라고 하기엔 너무나 초라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돈만 남았습니다. 한 창업 가이드의 분석에 따르면 치킨집이 최소한의 수익을 내기 위한 손익분기점은 하루 최소 35마리에서 40마리 판매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김성호 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숫자 40만이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에 10만 개가 넘는 치킨집이 피 튀기게 경쟁하는 현실 속에서 이는 결코 쉬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옆 골목에 새로운 브랜드의 치킨집이 생겼고 대형마트는 파격적인 가격의 저가 치킨을 내놓았습니다.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이 끊길까 두려웠고 할인 행사를 하자니 팔수록 손해보는 장사였습니다. 결국 그는 매일 팔아야 하는 닭의 숫자가 아닌 늘어나는 빚의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결국 1년 반 만에 김성호 씨는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남은 것은 빚과 상처뿐이었습니다. 권리금은커녕 가게 보증금마저 밀린 월세와 공과금으로 다 까먹고 말았습니다. 한 언론의 경고처럼 준비 안 된 고령 창업은 곧바로 노후 파산이라는 참혹한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60세 이상 자영업자의 64.5%가 3개월도 채 안 되는 짧은 준비 기간만 거치고 창업에 뛰어든다는 통계는 김성호 씨의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비극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요? 김성호 씨의 실패가 단순히 운이 나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굴려야 할 종잣돈으로 바라본 그릇된 시각에 있습니다. 평생 정해진 날에 월급을 받으며 살아온 은퇴자에게 갑자기 주어진 억대의 목돈은 안정적인 노후 자산이 아니라 이 돈으로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 불안감과 조급함을 안겨줍니다. 이 돈으로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없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가 철저한 준비 없는 창업이라는 너무나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은 대박을 노리는 투자금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30년 이상의 긴 세월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는 엄청난 리스크를 감수하기보다 이 돈을 어떻게 안전하게 지켜내면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100배, 1000배 현명합니다. 성공 확률이 희박한 창업 대박이 아닌 안정적인 자산 관리로 목표를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김성호 씨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아 창업에 쏟아부은 것이 그의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그대로 두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했다면 어땠을까요? 일시금으로 받을 때 내야 했을 무거운 퇴직소득세를 30%에서 40%까지나 절감하면서 매달 꼬박꼬박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이 넘어가면 세금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눈앞의 목돈의 유혹을 이겨내고 연금 수령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퇴직금에만 집중하느라 이미 든든하게 마련된 노후 버팀목을 잊고 삽니다. 바로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1년에 7.2%씩 최대 5년간 36%나 더 많은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경우라면 내가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나라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은 매우 훌륭한 대안입니다. 이 두 가지 연금만 잘 활용해도 기본적인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치킨집 사장님, 이 되는 것만이 제2의 인생은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은퇴 준비를 위해 지금 당장 이 4단계 점검표를 꺼내 보십시오. 첫째, 내 노후 자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나의 총 퇴직금은 얼마이며 IRP 계좌에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어림짐작이 아닌 정확한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은퇴 후 최소 생활비를 시뮬레이션 해봐야 합니다. 부부가 한 달을 사는데 필요한 최소 비용, 즉 주거비, 의료비, 식비 등을 냉정하게 계산해보고 내가 받을 연금만으로 감당이 가능한지 반드시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 소일거리 수준의 재취업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창업의 큰 리스크 대신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재취업이나 사회공헌 일자리를 알아보는 것이 훨씬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퇴직 연령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재취업 제도 확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만약 창업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다면 최소 1년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 후 바로 시작하지 마십시오. 최소 1년 이상은 내가 하려는 업계에서 직접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면서 현장을 몸으로 경험하고 상권 분석과 사업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합니다. 58세 김성호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아픈 교훈을 줍니다. 은퇴 후 가장 위대한 도전은 새로운 사업을 일으켜 큰 돈을 버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며 당신이 일궈온 소중한 삶과 자산을 인생의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성공적인 인생 후반전 사업입니다. 부디 오늘 드린 조언들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계획이나 혹은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